도전장입니다. 도전장.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나 보겠습니다. 조국, 호남에서 살겠다. 10월 재보선 올인.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모두 조만간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회의 도중 먼저 호남에서 살겠다는 본인의 계획을 밝혔고 여기에 다른 지도부 일원들도 동참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왜 사느냐? 지금 전남 영광, 곡성 여기 지금 보궐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서 월세로 살면서 보궐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소 2개 지역 중 한 곳에 군수를 좀 배출을 하겠다라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라는 건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민주당 텃밭에 가서 집어넣어서 살면서 여기 우리가 최소한 하나는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 그 4월 총선에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네. 그 선거 구호 하나 가지고 호남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비례해서 이겼어요, 지지가.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호남에서 꽤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난 지금 보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밑돌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로만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이 지역구에 착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선거가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말고는 앞으로 멀리 있어요. 다음번 그렇죠. 지방선거까지도 멀리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빠르게 조국혁신당이 자리를 잡는데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영광, 곡성 두 군데의 이제 군수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지역들은 예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들이 됐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판만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나가면 당선된 지역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조국혁신당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부터 가가지고 솔선수범하면 그러면 둘 중에 2개 다 얻어오면 가장 좋고 그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와야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 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민주당이 또 그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저 지역에서 지금 네. 이미 후보자들을 공모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 공모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후보와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은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국당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일전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고우수장관 같이 보고 오시죠.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실 의향이 있으세요? 자주 만나야죠. 그래도 점심 대표님께서 현충원 방문하고 난 뒤에 점심 제안하셔서 점심도 같이 했고요. 또 그전에는 또 술도 같이 했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식 따지지 않고 또 장소 따지지 않고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네. 두 사람 본회의장에서 만나다가 자리를 옮겨서 그때 박찬대 이 대표 이 직무대행 자리로 가서 거기서 또 한참 또 이게 꽃을 피우고 얘기를 나누고 나왔을 때 바로 모습입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게 윤주진 위원님. 예. 그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동존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네.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는 또 놔둔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남 보궐선거에서는 구동존이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이 야권 연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민주당이 뭐 민주노동당 혹은 뭐 정의당, 통합진보당 이런 이제 그 정당들과 연대를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은 이런 후보도
야권 단일화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광군수랑 곡성군수가 있다면은 뭐 민주당이 영광군수를 가져간다면은 나머지 곡성군수는 뭐 후보를 내라. 그렇게 하는 뭔가 이 기브앤테이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브앤테이크가 왜 안 되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절대 가반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야권 연대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이 교섭단체를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한테. 그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약간 뭐랄까요? 좀 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어느 한쪽에서 양보할 이유도 없고 눈치를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일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일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조국 대표의 딸이죠. 조민 씨가 결혼을 했어요. 네, 비공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혹여나 발생할까 봐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어제였었던 거여서 어제 비공개로 결혼을 했는데 조국 대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들어보실까요? 그 따님 그 결혼식 잡힌 거 축하드립니다. 예. 날짜 알리지 마십시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쪽 팀이신가요? 기자분은 네. 실제로 저희 기자가 알고 찾아가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언론 취재는 좀 금지가 된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싶었는데 근데 이제 추후 취재를 해보니까 누가 갔었느냐 하객으로 일단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뭐 전원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 그리고 이하경 부의장 고민정 의원 그리고 윤건영 의원 한병도 의원 네 그리고 김부겸, 윤영찬, 김동연, 유시민,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 세종대전 이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축하기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걸 보면 김수민 의원님, 뭐 저희는 언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언론한테만 비공개고 다른 하객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는 의문이 그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일전을 앞두고 있지만 어떤 관계인 것이냐.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글쎄요. 민주당에 들어갔던 하객 전원이 다 공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화면에도 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좀 비명친문 이쪽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비명친문 쪽이 조금 뭐 같은 당은 아니지만 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서 김경수 전 지사도 거론돼 왔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은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당분간 좀 묘하게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 관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 이제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대표나 이미 형을 살고 나온 김경수 전 지사가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해도 이 전 대표에게 필적할 수 있는 정도의 상대가 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이 전 대표 측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나한테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판단을 한다면 크게 이제 이걸로 균열 구도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과하게 서로 간의 경계심이 생길 경우는 또 내전이 지금 윤한 갈등도 그렇듯이 민주당 또 내전이 그렇게 무섭게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가능성에서 이제 결국에 가닥을 잡는 것은 지도자 본인의 어떤 평정심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항마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